캐나다의 하늘은 오늘도 맑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호수와 울창한 침엽수림은 여전히 아름답네요. 작은 새들이 창가에 모여 지저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이 평화로운 풍경이 제가 어릴 적부터 사랑해온 고향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토론토에 살고 있는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제 인생은 대체로 평범했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지역 레스토랑에서 매니저, 보조로 일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친구들과 단풍나무 거리에 있는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안전하고 평화로웠죠. 저녁 늦게 혼자 걸어도 두려움 없이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캐나다의 자연환경과 여유로운 삶의 방식이 제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지만 점차 분명해졌죠. 우리 동네에 외국계 가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길거리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들이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물론 캐나다는 원래 다문화 국가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느낀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매니저는 점점 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빅토리아, 미안하지만 내 근무 시간을 줄여야겠어. 사장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이민자 통계를 보도했어요. 2024년 50만 명의 이민자 중 26.8%가 인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유학생 중에는 41%가 인도인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숫자로만 들으면 단순한 통계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체감되는 변화였어요. 제가 자주 가던 작은 서점은 문을 닫았고 대신 그 자리에 외국 식료품점이 들어섰습니다. 대학 친구 중 하나는 구직 활동을 1년째 하다가 결국 고향을 떠나 다른 주로 이사했어요. 청년 실업률은 9%에서 14%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변화는 서서히 왔지만 이제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던 캐나다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작년 여름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한 거죠. 처음에는 2주 일정의 단순한 휴가였어요. 토론토에서 인천까지 14시간의 비행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생생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 친절한 안내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도는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산이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 경관이었어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늦게까지 활기 넘치는 명동의 거리, 다양한 음식들로 가득한 시장,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은 캐나다에서 느끼기 힘든 도시의 에너지였어요. 무엇보다 깊은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우연히 홍대 거리에서 K-팝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젊은이들의 열정, 그들을 둘러싼 관중들의 환호성, 그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죠.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 감탄했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부산으로 이어진 여행에서 만난 해운대의 푸른 바다와 활기찬 시장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부산 사람들의 친근함과 정겨움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죠. 여행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을 떠나기 아쉬워 김포공항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분보다는 어딘가를 떠나온 듯한 허전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토론토로 돌아온 첫날, 저는 심한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불편함은 집으로 향하는 내내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정돈된 거리와 안전한 분위기에 익숙해졌던 저에게 캐나다의 일상은 왠지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서 있었고, 거리는 예전보다 더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던 중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달 전에 이사 온 인도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일 테지만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시끄러운 음악과 대화 소리는 저를 불편하게 했죠. 이런 변화가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레스토랑의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2명의 캐나다인 직원이 해고되었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웠어요. 그들은 영어도 서툴렀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일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장님은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현실은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습니다. 브램튼 지역에서 인도계 폭력 조직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차량 탈취와 주택 침입 사건이 최근 몇 개월 사이 급증했다는 통계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만났어요.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캐나다의 변화로 흘렀습니다. 너도 느끼니? 이곳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캐나다가 아닌 것 같아. 제니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캐나다인 10명 중 6명이 이민자 수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모두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공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에는 안전하다고 느꼈던 거리가 이제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가로등 아래 모여있는 낯선 무리들, 어두운 골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한국에서 느꼈던 안전함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캐나다를 떠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고향은 더 이상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변화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빅토리아, 자네는 좋은 직원이었네. 하지만 어려운 시기라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보다 훨씬 적은 임금으로 일할 사람들이 줄 서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한때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 도시는 이제 저에게 거부감만 주는 곳이 되었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하지만 구직 사이트를 둘러볼수록 절망감만 커졌어요. 경쟁은 치열했고 대부분의 회사는 경험자를 원했습니다. 몇 군데 지원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K-팝 뮤직비디오를 보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완벽한 안무 그리고 아이돌의 밝은 미소는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한국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따뜻한 그릇에 담긴 다채로운 색의 야채들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코를 자극했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한국 여행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에 관심 있으신가 봐요? 제 티셔츠에 있는 한국어 문구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분이 서울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한국 여행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그분은 한국어 학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날 저녁 추천받은 한국어 학원 웹사이트를 살펴보았어요.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었고, 온라인 수업도 제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기초 과정에 등록했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2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점차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 넓혀갔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즐거움이었어요. 구직 활동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잊게 해주는 탈출구였죠.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배운 표현들을 연습했고, K-팝 가사를 따라 부르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어느새 제 방은 한국 관련 책들과 포스터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석 달간의 한국어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다른 학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매주 토요일 연습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수잔이라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담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의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언어 연수부터 시작해서 학위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지. 수잔의 말에 저는 깊은 관심을 보였죠. 그녀는 서울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대화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날 밤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대학들이 언어 연수 과정을 제공했고, 일부는 장학금 기회도 있었어요. 정보를 수집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생겼죠.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께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예상대로 그들은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빅토리아,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어머니의 말씀은 타당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그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안전도 예전 같지 않고. 제 진심 어린 설명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지만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일단 단기 과정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부모님의 조건부 동의를 얻은 후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3개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권을 갱신하고 비자 정보를 찾아보고 재정 증명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 순간이 설레었습니다. 한편 동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2블록 떨어진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근처 공원은 밤에 가기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범죄 통계를 보도했고 이민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행은 단순한 모험이 아닌 필연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 조슈아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제 계획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여기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 이곳은 더 이상 우리가 자랐던 캐나다가 아니야.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결정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5월의 어느 날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언어 연수 프로그램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합격 이메일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 겁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죠. 비자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서울에서의 임시 숙소를 알아보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작별 모임은 감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다시 안 돌아올 거야? 리사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아. 우리는 밤늦게까지 추억을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출발 2주 전, 저는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필요한 집만 꾸렸어요. 24년 동안 살아온 곳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들, 고등학교 졸업 앨범, 첫 번째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명찰.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이었죠. 결국 필수품만 2개의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그 무렵 우리 동네에서 또 다른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밤늦게 귀가하던 여성이 습격당해 병원에 실려갔다는 뉴스였습니다. 사건 장소는 제가 자주 다니던 지름길이었어요. 뉴스를 보는 내내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몇 개월만 더 있었다면 그 피해자가 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해외 이주에 관한 책을 찾으러 서점에 갔습니다. 문화 충격을 극복하는 방법, 언어 장벽을 넘는 팁, 그리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조언들이 담긴 책들을 구입했어요. 서점을 나오는 길에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의 그녀는 토론토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서울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주었어요.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지, 교통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으며 한국에 도착하면 연락하기로 약속했어요.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매번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떠올리면 확신이 돌아왔어요. 이곳에 남아봤자 미래는 불투명했고 적어도 한국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8월 말 드디어 출발 전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특별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특제 로스트 비프와 아버지가 좋아하는 와인으로 테이블이 채워졌습니다. 식사 중에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시며 말씀하셨어요. 1년만 다녀온다고 약속했지? 꼭 지켜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셨어요. 디저트를 먹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내가 필요할 때 쓰렴. 봉투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정말 감사해요. 꼭 잘 해낼게요.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캐나다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아래 저는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방의 모든 구석,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단풍나무,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던 풍경들. 모든 것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이 밝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토론토의 모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높은 빌딩들, 온타리오 호수의 푸른 물결,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의 모습이 차창을 통해 스쳐 지나갔어요. 한때는 이 모든 것이 제게 안정감과 자부심을 주었지만 이제는 복잡한 감정만 남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내밀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국장에서 부모님과의 마지막 포옹은 가슴 아프게 길었습니다.
항상 연락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강인한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자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토론토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제가 24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과의 물리적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에 드디어 해답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제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도피일까? 아니면 진정한 새 출발일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변화의 결과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공기의 냄새부터 달랐어요. 사람들의 말소리, 안내방송,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가 정말 여기 왔구나. 약속대로 지혜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보니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지혜는 제가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돈된 도로, 빽빽하게 늘어선 아파트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녹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지혜와 함께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저녁이 되자 거리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빛났고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식 치킨과 맥주로 첫날 저녁을 즐기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여기서는 밤늦게도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정착이 시작되었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고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어요. 특히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창구에서는 영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교 기숙사로 이동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제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 미유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왜 캐나다를 떠나왔어? 미유의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필요했어. 결국 짧게 대답했지만 미유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녀도 비슷한 이유로 일본을 떠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저는 매일 4시간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수업 후에는 캠퍼스 주변을 탐색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다양한 곳을 방문하며 도시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 한 달은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음식, 예절, 대중교통 이용 방법, 모든 것이 달랐어요. 때로는 외로움과 향수병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그것을 상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2달이 지나자 서울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교통은 익숙해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와 식당도 생겼습니다. 부모님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 통화를 했어요. 어때? 아직도 그곳이 좋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캐나다를 떠난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캐나다의 빅토리아에서 서울의 빅토리아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